최근에 어떠한 플랫폼에서 정말 괜찮은 수익을 거뒀다라는 소문을 좀 듣고. 매출은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상품 하나로? 네, 맞습니다. 목표 목표 금액은 달성은 한 13,000%. 오늘 저는 제가 경험했던 와디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옹꿈사라는 카페에서 도두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 일본 구매대행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5년 4월 현재까지 이커머스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는 부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면서 전업셀러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두 개의 사업자로 약 한 15억 정도 매출을 냈고요. 이 15억은 저 혼자 한 거라서 약간 나름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기록입니다.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록이죠. 오늘 강의에서 와디즈를 설명할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매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실제 제 매출입니다. 이거 와디즈 그 메이커 스튜디오에 있는 거고요. 조작한 거 1도 없고요. 제가 실제로 판매를 했던 거고, 판매 건수는 1350건인데, 4개를 구매한 사람, 2개를 구매한 사람, 이렇게 있어서 거의 한 2000개 가량 판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와디즈는 다른 플랫폼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쿠팡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사용 다 해보셨나요? 요즘에 쿠팡 되게 많이 쓰죠. 쿠팡을 사용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G마켓, 옥션 이런 오픈 마켓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마켓들이 이제 배송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빠른 배송을 강조를 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 주자가 국내 1위 이커머스 마켓인 쿠팡이 있죠.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찾을지 고민을 하기보다 내가 특정 상품을 사겠다라고 들어와서 최저가 혹은 제일 빠르게 올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국내에서 유일했었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에요.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 자, 펀딩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펀딩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온수매트 판매를 해요. 판매할 건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보고 저희가 그만큼의 물량을 생산을 해서 가져올게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포멀한 펀딩의 개념이고, 와디즈 펀딩의 개념은 뭐냐면 좀 예약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제품 판매할 건데 구매하실 분들 손 좀 익어요. 그래서 펀딩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고 싶다 이러면서 알리고 좀 그걸 좀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이제 호기심도 포함이 되고, 그 상품에 대한 가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플랫폼이 와디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와디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와디즈는 대한민국 1등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펀딩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옵션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펀딩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오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펀딩은 대한민국에 첫 출시되는 상품인 거예요. 물론 그게 엄청나게 특이하고 엄청나게 완전 새롭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능에서 플러스 알파,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요소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지금 이 순간엔 그 제품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럴 때 펀딩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펀딩으로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프리오더랑 가장 큰 차이점이 새로운 제품이다. 그리고 이 펀딩은 새로운 제품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시작하면서부터 재고를 안고 갈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펀딩이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재고를 그에 상응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프리오더는 기존 제품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특별 구성이나 한정 판매 이런 구성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리오더는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구성이나 한정 판매 같은 구성을 갖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리오더는 공동구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진행 절차는 둘 다 비슷해요. 프로젝트를 개설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타 마켓에서는 상품 등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작성 및 제출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 다음에 마켓 안에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고 펀딩 진행을 하고 리워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까지, 이 절차는 이 두 개 다 비슷해요. 동일하고, 그 대신 펀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이 상품에 대한 매출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좀 여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정산을 60%에서 80% 정도 선정산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종 정산을 진행을 해주는데, 프리오더는 정산이 배송이 완료된 후 25일 후에 정산을 진행을 해준다. 여기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요. 이 펀딩과 프리오더 둘 다 진행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 기간이 오픈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오픈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날짜까지의 기간, 이 판매하는 일자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오픈 알림 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 오픈 알림 신청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기간이 또 한 1주에서 4주까지, 최대 그래서 60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한 3주 정도씩은 잡아두시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 와디즈 PD님께서 펀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알림을 해달라고 해서 한 3주 정도 기간을 둬요. 그 다음에 펀딩 시작이라고 해서 본 판매죠. 판매 기간을 또 3주로 둬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래 5월 1일 이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3주 전쯤, 4월 10일쯤에 판매 알림 신청을 해요. 판매 알림 신청을 합니다. 이 판매 알림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판매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판매 알림 신청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한 3주 정도 잡아요. 그리고 이 판매 기간도 한 3주 정도 잡아요. 이렇게 해서 총 기간이 6주.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3주, 여기 3주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기간을 뭐 2주, 2주, 1주, 1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판매 알림 신청, 판매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시점에 생각보다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생산 물량을 조금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3주 3주 하면 총 이제 그 6주인데, 6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자분들께서 닥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되게 빠르게 받는 게 좋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6주나 기다려서 상품을 받는다, 이걸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펀딩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만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더라.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펀딩과 프리오더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거 브랜드 상품만 판매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인기 있는 브랜드만 판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브랜드 위주일 것 같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브랜드 상품만 가능하냐?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와디즈 담당자분께서, 아니다. 와디즈는 상품이 제일 중요하다. 상품을 보고 그 브랜드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가질 뿐이지 상품보다 브랜드가 먼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상품 판매를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와디즈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품이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구매자에게 중요해요. 구매자. 결국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한 건 타겟이고, 그 타겟이 바로 구매자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구매자를 두 가지로 나뉜다면 느낌표형 구매자가 있고 물음표형 구매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디즈 구매자들은 느낌표일까요? 물음표일까요? 자, 느낌표형 구매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바로 이거야. 내가 살려고 했던 게 딱 이거야. 그치? 이게 최저까지. 이러면서 구매를 하는데, 물음표형 구매자들은 상품을 알아보고 나서 이건 뭐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의문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느낌표형과 물음표형 구매자인데, 느낌표형 구매자들은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좀 즉각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를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애플워치를 보고, 그래, 이거야.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이 기능이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걸 탁탁 찝고 바로 탁 구매를 하는 게 느낌표. 근데 물음표형이라면 내가 애플워치가 아니라 디지털 워치를 사고 싶은 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디지털 워치는 뭘까? 나에게 맞는 디지털 워치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표현 구매자들은 뭐 그냥 난 애플 워치를 살 거야 하고 툭 찍는다면, 물음표현 구매자들은 워치 안에서도 정말 많은 워치들이 있잖아요. 뭐 갤럭시도 있고 애플도 있지만 뭐 샤오미 워치도 있고 요즘에는 좀 노브랜드나 혹은 중소형 브랜드 워치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워치들을 찾아가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물음표현 구매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와디즈 구매자들도 이 물음표현 구매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음표현 구매자들은 브랜드도 뭐 당연히 물음표현 구매자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엔 그 물음표현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궁금한 그런 지표들을 제공해주면 아마 여러분들의 상품도 선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디즈 구매자들의 동선을 한번 보면, 와디즈 구매자들이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우리 상품을 접하게 됩니다. 광고 같은 걸로 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궁금증을 갖게 되고 와디즈로 와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네이버도 갔다가 구글도 갔다가 또 뭐 쿠팡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구매로 이어진다. 이게 와디즈 구매자들의 전형적인 구매 동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의 구매자들은 이 조사라는 개념이 조금 덜 들어가요. 색깔이 좀 옅어요. 그냥 상품을 보고 괜찮네, 구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디즈에 관심이 있고 와디즈에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와디즈 구매자들의 구매 동선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와디즈 구매자들의 구매 동선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구매자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구간과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조사를 하는 구간인데요. 이 두 구간이 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바로 구매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설득돼서 구매까지 이어지는데 제일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쇼핑으로 플랫폼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마켓으로 가거나 해서 조사를 하고 구매를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호기심이나 설득이라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랑 설득이라는 과정을 보통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 호기심은 마케팅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 구매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SNS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SNS를 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품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뭐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이때 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여러분들이 찾아본 다음에 구매까지 이어지는데 설득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와디즈 안에선 상품이 될 것이고, 이 상품이면서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 상품명 등에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을 당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영양제로 한번 볼게요. 밀크시슬이라는 간 기능에 좋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되게 피곤하고 뭐 안 좋았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니까 갑자기 그 차두리 전 국가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칸 때문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홍보를 하면서 밀크시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딱 그 말을 보니까 이거 먹으면은 좀 활력이 좀 생기려나? 피곤함이 좀 사라지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밀크시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밀크시슬을 한번 찾아보겠죠.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품을 찾아봤는데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봤는데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이거 내가 지금 먹었을 때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구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호기심과 설득 과정이 와디즈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과 설득이 가능한 상품, 호기심과 설득이 가능한 광고, 호기심과 설득이 가능한 마케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렵죠. 그쵸? 말은 좀 쉽지 않나요? 맞아요. 말은 좀 쉬운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구매자 동선에 우리의 상품이 개입할 수 있도록, 구매자 동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구매자들을 알아가고 상품을 준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그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호기심을 자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에는 마케팅의 영역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상품 판매할 때 광고 없이 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광고를 안 했어요 라고 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뭐 광고비를 쓰지 않고 카페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 가서 셀프 마케팅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상품만 덩그러니 올려놨는데 매출이 1억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광고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 대행사의 일상을 그려낸 대행사라는 드라마에서 이 이보영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광고가 뭐야? 타겟에게 보내는 핵심 메시지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고객에게 핵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와디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내부 광고가 있고 외부 광고가 있는데, 내부 광고는 그냥 와디즈 플랫폼 안에서 뭐 움직이는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와디즈 웹사이트나 앱에 있을 수 있고, 푸시 광고라고 해서 와디즈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뭐 이런 상품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 광고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하는 광고가 있는데, 자, 이 내부 광고는 조금 배제시킬게요, 우리. 내부 광고는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SNS 광고예요. 콘텐츠 마케팅이 결국 SNS 광고고 그 SNS 안에서도 결국에 인스타그램이다. 우리는 이 인스타그램 광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핵심 타겟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광고를 통해서 만드는데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맨바닥에다 헤딩하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편집하고 제가 직접 광고 소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게 뭐 대단한 편집 능력이 있고 대단한 기획 능력이 있고 뭐 광고 센스가 있냐?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양한 광고들을 접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해서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졌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광고를 보고 다양한 광고를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상품을 구매자들에게 타겟에게 보내는 핵심 메시지를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효율이 나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하긴 하지만 핵심 메시지를 또 생성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결국엔 전달할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 전달한 메시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타겟에게 전달할 핵심 메시지는 결국에는 상품에서 나와요. 이 상품에 어떤 특장점이 있어야 그 특장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핵심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와디즈형 상품 소싱을 해야 됩니다. 자, 와디즈형 상품 소싱이 뭔가요? 한번 제가 쿠팡을 한번 볼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형 상품 소싱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선풍기를 볼게요. 핸디 청소기. 쿠팡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아도 돼요. 그래도 팔려요. 얘 물론 제일 먼저 잡고 있고 리뷰가 11,599개인 것보단 덜 팔리겠지만 팔립니다, 여러분. 쿠팡은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쿠팡은 많은 상품을 찍어내듯이 많이 출시하면 결국엔 되는 게 쿠팡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와디즈는 좀 달라요. 그게 바로 와디즈형 상품 소싱이라고 합니다. 와디즈형 상품 소싱하기 전에 우리가 소싱을 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소싱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팔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핵심 타겟인 구매자에게,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품을 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자를 우리는 타겟이라고 하죠. 이 타겟을 알아야 됩니다. 타겟을 알고 타겟을 위한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와디즈 이용자인 타겟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 쿠팡 구매자를 위한 상품 소싱법.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도착하고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이게 쿠팡 소싱이라면 와디즈형 소싱은 와디즈 타겟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소싱하는 거다. 자, 그럼 뭐가 있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첫 번째는 처음 보는 신기술이에요. 이게 바로 호기심이 생기죠.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한데? 우와 신기하다. 뭐지? 호기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품 판매 페이지로 왔어요. 이거 어떤 기능인지 내가 직접 받아서 무조건 내가 써보고 싶다 라고 설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자, 아까 앞서서 봤던 그런 공기청정기. 어떤 공기청정기를 써도 이게 고양이 털이나 뭐 강아지 털이 빨아들이질 못해. 공기가 탁해. 근데 아까 그 이미지를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빨아들여?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훨씬 좋은데?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보고 이미지 보고 GIF 봤더니 마음에 들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이어지는 게 필요한 게 와디즈형 소싱입니다. 그래서 뭐 더 특이한 기능도 있고 뭐 가격도 있고 디자인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처음 보는 신기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 궁금하게 만드는 특이한 기능,
그 다음에 이 가격에가 생각나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 다음에 와 이건 진짜 이쁘다 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와디즈형 소싱이고 와디즈 구매자에게 먹히는 방법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와디즈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경 써서 소싱을 해야 되는 요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자, 누적 6억 3천이나 했던 이 드론과 같은 AI 카메라예요. 딱 봤을 때 AI가 들어가고 플라잉이고 카메라예요. 신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뭘까라고 했을 때 되게 궁금증을 자아냈고 결국에는 펀딩 완료까지, 구매 완료까지 들어가게 했던 설득까지 완료했던 펀딩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꼬꼬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헤어 뽕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효능이 있는 기술.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필요한 기능이 들어갔다. 구매자들이 이걸 쓰면 괜찮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결국에 와서 봤을 때 이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설득이 된 구조를 나타낸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17억 펀딩이나 됐던 호소음 자동 감지 스누어 서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코골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정말 많지만 이걸 썼을 때 분명히 나에게 큰 효용이 오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내가 잠을 못 잤는데 뭐야 이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봤더니 이거 무조건 한번 턱에다 달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설득이 된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성비, 가격, 노트북이 이 가격이 가능해? 10만 원대 14인치.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물론 성능이나 기능은 어느 정도 낮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본다던가 아니면 단순 사무 업무만 한다던가 하는 분들에겐 되게 말도 안 되는 선택지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나에게 사용 환경에 맞다라고 하면 되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설득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OS라는 이거 보조 배터리인데 이 보조 배터리도 봤을 때는 여타 보조 배터리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시중에 있는 것과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OS라는 엄청난 디자인, 구매욕을 불러일으키죠. 뭐야 이거? 호기심. 그 다음에 아씨 이거 이쁘네. 사야겠다. 설득.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무심히 이 상품 좋으니까 이 상품 괜찮으니까 이런 소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지만 알면 막상 판매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진짜 오늘 이 강의로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상품 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득 단계가 남았어요. 설득 단계에서는 대표 이미지랑 상품명,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득은 언제 하는 거냐면 호기심을 갖고 우리 상품을 보러 왔을 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엑스나 대형 쇼핑몰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어요. 수많은 밥집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밥집 중에 우리가 어떤 밥집으로 갈지 설득당하는 건 식당의 전체적인 외관, 그 다음에 메뉴 구성,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어디서 그 식당이 있다더라 하면서 거기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로 왔는데 그 식당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수많은 초밥 매장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가 그 결정을 독려하는 그 설득을 할 때는 매장의 외관인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요. 매장 내부 인테리어나 메뉴 구성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장 이름을 만들어요. 이 세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매자,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표 이미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대표 이미지는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대표 이미지예요. 근데 자, 대표 이미지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품과 두 번째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색감,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와디즈 안에서도 자,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자, 이렇게 나와요. 먼저 제품은 다 나왔죠. 그다음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핵심 메시지는 굳이 텍스트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지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제품과 핵심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색감,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그 고객, 그 타겟이 우리 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킹 요소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구매자들이 이렇게 낚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필요한데 저도 이런 센스가 되게 부족해요. 디자인이나 감각 이런 센스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분석하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상품명. 상품명은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소싱했던 그 네 가지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펀딩 성과가 좋았던 상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앵콜 리뷰 폭발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데이터가 있었던 거지만 AI 플라잉 카메라 이거 자체가 이미 신기술이 접목돼 있다. AI가 접목돼 있고 플라잉 카메라다. 아이돌 헤어 볼륨 비법, 헤어 뽕핀.
자, 이름부터 뽕핀이에요. 뽕이 들어간다. 헤어 볼륨이다. 이런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소싱을 했을 때의 그 기준들, 그게 바로 핵심 메시지가 될 거고, 그 핵심 메시지를 상품명에 녹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사실 대표 이미지랑 상품명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세 페이지예요, 여러분. 와디즈는 고객 설득의 핵심이에요, 상세 페이지가. 일반적으로 와디즈 펀딩 상품은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아요. 아니면 출시 예정인 상품들이거나. 그래서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물 정보가 없어요. 이 상품을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뜯어보고 뭐 사용해봤던 정보가 없어서 오로지 상세 페이지를 보고 핵심 메시지를 딱 느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고객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했던 내용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왜? 광고를 해도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 광고가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대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도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자, 와디즈 펀딩을 제가 한 화면에 담자면, 와디즈 펀딩은 단순하게 상품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품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고객이 호기심을 갖고 설득이 되는 과정이 와디즈 펀딩의 전부예요. 그래서 고객이 먼저 겪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이 제품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친절하게 보여주고, 이 친절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설득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일상에 있으면 얼마나 더 편안해지고 즐거워질지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거죠. 특히 이 제품을 만져보지 못한 서포터, 이 제품을 만져보지 못한 고객, 그 타겟에게 이거 없이 못 살아라는 느낌을 줬다면 그 펀딩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고 굵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좋은 소싱이 결국에 핵심 메시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광고가 됐을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가 됐을 수도 있고, 대표의 이미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마케팅을 잘 할 줄도 모르고요. 광고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을 냈다는 건 좋은 소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싱 다음에 좋은 마케팅이 입혀지고 좋은 광고가 입혀져야 효율이 있는 거지, 좋은 광고, 좋은 마케팅으로 후킹을 해서 구매자들에게 구매를 일으킨다고 한들 반품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품이 아니라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소싱을 함으로써 좋은 광고로 좋은 매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나는 와디즈를 꼭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좋은 소싱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무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